반갑습니다. 202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을 맡은 김민선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도요 잘 견뎌냈습니다.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또 역시나 토닥토닥 스스로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번 시험이 두 번째 모의고사였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지역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세 번째 모의고사였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죠.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진득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 너무나 잘 압니다. 그래서 이 하루를 온전히 견뎌낸 것만으로도요 정말 대견한 거야. 아직 1학년이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작하는 그 문구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. 여러분들 요 문구 알죠? 알지? 왜 알까?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 시험에 필적 확인 문구로 쓴 거예요. 기억나죠?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. 또 이 문구를 봤더니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. 또 이렇게 감성, 아무튼. 그래서 이 문구를 쓸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고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1학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 가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. 또 의외로 좀 고등학교 생활 할 만한데? 라고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됐어. 그래서 이 새로운 2학기 그리고 새롭게 또 소중한 열매들을 맺는 아주 멋진 가을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우리 9월 학력평가 출제 범위 체크를 해보면요. 역시 뭐 전범위는 당연히 아니죠. 이제 2학기 막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 학력평가에서는요.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5단원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국제경제 파트가 사실 좀 더 어려워. 비교 우위, 절대 우위라고 해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좀 까다롭거든요.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요거 전까지여서 경제 문제가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풀만하지 않았을까. 물론 몇 가지 문제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출제 주제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어요. 우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통합사회 학력평가 문제들이요. 일단 골고루 단원별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1단원 4문항, 2단원 5문항, 3단원 4문항. 쌤이 여기 10번에 이게 표시를 한 거는요.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산업사회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죠. 도시가 아니라 정보사회. 그래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라 이 산업화와도 관련이 있고 또 정보화와도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공통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4단원에서도 4문항. 뭐 골고루 나온 거죠. 그리고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은 주제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이번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아서 사실 실제로 이 치른 학생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.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다? 뭐 이런 것도 몇 개가 실려 있지만 정말 눈여겨볼 문제들이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. 그 문제들이 6개가 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하지. 그런데 굳이 골라보면은 6개의 문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바하는 친구들 혹은 알바를 하고 싶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. 근데 그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노동 인권 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그 정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수 있고 또 게다가 여러분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걸 눈여겨볼 문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. 두 번째로 8번 문제가 기본권 침해 사례 속에서 기본권을 파악하는 거. 참정권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것도 역시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. 그리고 이 참정권과 관련해서 기본권들의 성격, 특징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 개념들이 잘 기억 안 났던 친구들은 좀 어려워했을 것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10번 같은 경우에 산업사회, 정보사회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
정육면체 유형. 여러분들 이 유형이요. 지리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거든. 그래서 이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해설해서 알려줍니다.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도 어렵진 않은데 보기에 나와 있는 뭐 토지 이용의 집약도, 뭐 포장 면적, 인구 밀도라는 개념이나 혹은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. 17번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았어. 그 다양한 지리 정보 중에 진짜 쉬운 지리 정보가 소개되어 있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기후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.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리 과목을 나중에 선택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다양한 지리 정보들로 파악하는 기후지역의 특징, 이 주민들의 생활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나오거든. 그래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 경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합리적 선택의 대안을 찾는 것.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.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꼼꼼하게 해설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이 눈여겨볼 문제 살펴보시고요. 그래서 이 9월 학력평가로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?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. 이거는 정말 내신 시험,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요. 정말 이러한 유형대로 문제를 많이 내세요. 선생님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곧 내신 시험 문제 유형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.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기 매우 좋은 문제들이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사회 과목은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는 만큼 개념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. 이와 더불어서 지도, 그래프, 도표, 도식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,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.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아니죠. 3번은 선생님이 진짜 이제 뭐 사회 선생님이어서 뭐 그런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 과목은 실생활 속 사례와 함께하는 진짜 나의 일상 속 과목이라고 선생님 생각해요. 실제로 이번 시험에 등장한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, 실제 사례들을 다룬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어.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 과목의 매력이다. 그래서 이 매력에 제발 빠져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학교도 그렇거든. 이제 내년도에 어떠한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 결정하는 시즌이잖아. 여러분들 겪고 있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아무리 해도 통합사회 과목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과 관련된 과목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. 나 정말 이 통합사회 흥미로운데 근데 또 이 통합사회 안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거든. 그래서 특히 나는 일반 사회, 법이나 경제 문제를 풀 때 확 희열을 느껴. 너무 좋아. 혹은 내가 뭐 법이나 경제 쪽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 그와 관련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. 그래서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 문제들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영역의 그 과목과 잘 맞을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로 레벨업 하시길 바라고요.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.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 아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.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. 이 책에 실려있는 구절이야. 내 절정은 지금이 아니다.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너의 절정이다.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2학기에서 맞이할 이 소중한 시간들 이 곧 여러분들의 절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진짜 무수히 많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꿈을 펼치는 절정의 순간들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. 고1 2학기도 화이팅! 자, 그러면 모의고사 해설에서 바로 만날게요. 안녕!